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2030 축의 전환을 읽었습니다. 10년 후 세상을 내다본 책인데요. 10년 후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제2의 테슬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읽은 책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박색조모 간간히 얘기했던 우버일까요? 아니면 이 책에서는 유난하게 에어앤비를 많이 추천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에어앤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일까요? 그렇다면 10년 뒤 세상을 미리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제2의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북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으로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지만 투자의 대가들의 책들을 섭렵하고 난 후 타고난 성향을 버릴 수 없던 탓인지 저평가된 가치주 장기 투자의 길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테슬라가 이른바 텐베거가 되는 것을 목도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주위에 테슬라를 직접 많이 추천을 했지만 정작 저는 저평가되기를 기다리다 때를 놓쳐서 배가 뒤틀린다고 해야 할까요? 트렌드에 관한 책, 특히 미래를 예측한다는 책은 그다지 즐겨 읽지 않는 편이지만 테슬라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서점에서 간간히 보이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문득 눈길이 갔었지만 본 뒤 취향 탓인지 그다지 구미가 챙기지 않던 찰나에 구독 중이던 월 9,900원에 10만 권의 전자책을 모조리 공짜로 본다는 그 전자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가 있길래 우연찮게 읽게 되었습니다. 김훈, 해밍웨이, 톨스토이들의 소설들이 내 삶의 육면을 둘러싸는 와중에 물질적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갈구였는지 10년 뒤 미래를 통해 제2, 제3의 테슬라를 찾아낼 수도 있을는지에 대한 물질적 탐욕이었는지는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이전에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8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출생률. 두 번째,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세 번째,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네 번째,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다섯 번째, 도시의 성장. 여섯 번째, 새로운 과학기술들.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터, 나노 기술, 전자책 등. 일곱 번째, 공유 경제. 여덟 번째, 새로운 화폐. 갈수록 고령화되고 여성의 힘이 강해지고 로봇이 인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어디서 너무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막상 목차만 보고는 책이 선뜻 끌리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책을 열어보면 저자 마우리 기안의 이력,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답게 수많은 통계 자료를 들러 그의 주장에 힘을 더합니다. 낮은 출생률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니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로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 하나입니다. 미국 또한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고 이민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편견과는 달리 이민자들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두뇌 유출보다는 두뇌 순환이라는 선순환으로 이민자 연결망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며 전 세계를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짐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자문안 수용한 나라들이 세계에 우뚝 섰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몇 해 전부터 꼰대라는 말과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를 잡아야만이 모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로 밀레니얼의 지갑을 여는 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두터운 지갑은 60세 이상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나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중산층은 신흥공업 시장에서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심슨 가족이 아니라 중국의 왕씨 가족, 인도의 싱씨 가족, 혹은 아프리카의 무왕기 가족의 활약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책이 코로나 이전에 집필되기 시작된 탓인지 모르지만 유난히 공유 경제를 강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벌어온 자산으로 긴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은 자산 관리가 핵심일 터인데 저금리의 시대에 접어들어 은행은 이제 제 대안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때 에어비앤비가 등장합니다. 노인들은 너도 나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공유합니다. 에어비앤비 매수를 마치 추천한 느낌이 강력히 드는 것은 왜 괜한 제 기분 탓일까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전통적인 금융업과 법조인들을 죽일 것이다. 자동화와 암호화된 기술로 사람 없이도 안전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법률 계약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워런 버핏을 따라 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래를 미리 봤습니다. 참 기가 얇지요. 다소 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책을 완독한 현재로서는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논리적 선로를 같이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배워내면 트렌드라는 하나의 조각을 통해 미래라는 거대한 그림을 맞춰낼 수 있을 거라는 기분이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런지 물벌레 읽듯이 책장을 넘겨가며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제 나름대로 조립해보고 깨트려보고 다시 재결합해보는 작업들이 수월하지 않아 꽤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니면 제 자신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와 통계 자료들이 담겨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더 없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